14번이네요. 14번 문항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보기 차식이 나왔으니까 x제곱을 t로 치환해서 바라보면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얘를 t로 치환하시면 t제곱 마이너스 4t 그리고 마이너스 a제곱에다가 a제곱 마이너스 4를 곱한 거죠. 그럼 얘가 인수분해가 어떻게 되냐면 t 마이너스 a제곱 하고요. 그리고 t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4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거든요. 그러면 얘가 다시 x제곱으로 집어넣어서 인수분해를 조금 더 진행해주면 x 플러스 a 곱하기 x 마이너스 a가 나오고, 그리고 여기는 x제곱에서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4를 빼야 되죠. 그래서 얘가 처음 네모칸인 가족건이네요. 이렇게 가족건을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근을 좀 생각해보면 x가 자 마이너스 a와 a가 근으로 나오죠. 여기랑 여기에서. 그리고 x제곱이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4가 되는데요. 그러면 여기서 결국 저희가 x값을 두 개를 더 찾아내야 되죠. 제곱해서 이 숫자가 되니까 x값 두 개를 찾아내야 되는데 이 방정식의 모든 실근이 몇 개다? 두 개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몇 가지 경우가 있는데, 자, 조금 내려볼게요. 자, 보시면 요 오른쪽에 있는 식을 우리가 QX라고 부르거든요. 요 QX가 중근을 가질 경우에는 얘가 똑같은 근이 나오니까 여기서 똑같은 근이 나와야 되는 거죠. 여기서 하나의 근만 나와야 되는 거고, 여기서 하나의 근이 나오려면 요 숫자가 반드시 몇이어야 되나요? 0이어야 돼요. x제곱이 0일 때만 0이라고 하는 중근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가 0이 되시려면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4가 0이 돼야 되고, 그러면 a제곱은 4가 돼야 되니까 a는 2 이렇게 구하실 수 있겠죠? 나조건에. 아, 나조건이 아닌가? 그럼 a가 2가 들어가면 얘는 마이너스 2, 얘는 플러스 2, 얘는 0이니까 총 3개의 근을 갖죠? 그래서 지금 출제자가 얘기하는 여기는 안 되는 경우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음 경우로 하러 가봅시다. 그러면 여기서 서로 다른 두 개의 근이 나오기는 하는데 요 두 개가 얘랑 겹치면 되죠. 여기서 마이너스 a랑 여기서 플러스 a라는 근이 나오면 총 두 개의 근밖에 안 나오는 거니까 요렇게 나오려면 x가 a인 걸 제곱했을 때 요 결과값이 a제곱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럼 넘겨서 계산해보면 2a제곱이 4가 되니까 a제곱은 2가 되고요. a는 양수라 그랬으니까 a는 루트 2. 요게 나조건에 들어갈 숫자입니다. 자, 마지막 경우를 생각해 볼게요. 마지막 경우는 여기서 근이 안 나오시는 거예요. 여기서 근이 안 나오면 총 이렇게 두 개의 실근만 가지겠죠? 그래서 여기서 근이 안 나오려면 요 제곱한 결과값이 만약에 음수라면 제곱해서 음수가 되는 실수는 없죠. 그래서 여기서 실근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4가 0보다 작으셔야 되고요. a제곱이 4보다 크셔야 되니까 a는 2보다 커야겠죠. 그래서 마지막 요게 다조건에 들어갈 숫자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위에 있는 식은 인수분해를 해보시면 3부터 9까지 이런 범위가 나오고요. 자, 아래 있는 식은 인수분해를 해보시면 x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1x가 얘가 a 곱하기 3a 플러스 1 이렇게 되죠. 그래서 둘 다 마이너스 붙여서 계산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므로 x 마이너스 a와 x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사실 이 부등식의 결과는 두 종류로 나올 수 있긴 하거든요. 우리는 A랑 3A 플러스 1 중에 누가 더 큰지 모르니까
이 녀석의 결과가 이렇게 나오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3a 플러스 1이 더 작다면 3a 플러스 1부터 a까지 나오실 수도 있어요. 우린 이걸 다 고려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자,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공통범위 안에 정수가 2개만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라고 그랬으니까 먼저 얘부터 그려봅시다. 저희가 3부터 9까지가 이렇게 있는데 정수 몇 개 더 그려볼까요? 여기에 4랑 8 정도를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렇게 노란색처럼 풀려면 a보다 3a 플러스 1이 커야 되잖아요. 그래서 3a 플러스 1이 a보다 크셔야 되니까 넘겨서 계산해 보시면 a는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다. 즉 a 우리 정수만 하기로 했죠? a가 0 이상의 정수일 때는 노랑처럼 된다는 거. 그리고 반대로 a가 마이너스 1 이하의 정수일 때는 파랑처럼 된다는 거. 근데 여러분, a에다가 마이너스 1 같은 걸 넣으면 이 범위에 요 끝부터 요 끝까지가 다 음수부터 음수까지잖아요. 그러면 요런 3부터 9까지랑 공통범위가 절대로 생기지 않아요. 그죠? 얘는 절대로 공통범위가 생길 수 없고 무조건 노랑으로 푸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공통범위에 정수가 2개가 들어가려면 예를 들어 노랑이 이렇게 끝나셔야 되는 거죠. 그래야 공통범위 안에 3, 4 2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얘가 4가 되면 되니까 a는 이때 1이 되고요. 아니면 여기서부터 노랑 범위가 이렇게 오셔도 괜찮은 거죠. 그래서 여기가 a가 되면 되니까 a가 8이면 되겠네요. 그래서 모든 정수 a의 합은 9다 라고 계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6번 보겠습니다. px를 x-2로 나눈 나머지, 우리 중간고사 시험범위였죠? 나머지 정리라고 하는데요. 이걸 우리가 p2라고 적어요. 그러면 px를 x-3으로 나눈 나머지는 저희가 p3라고 적겠죠? 이 두 개의 합이 7이다 라고 적혀 있는 거고, 자, 밑에 얘기로 갈게요. px를 x-2 곱하기 x-3으로 나눴을 때 몫이 생길 거고요. 나머지가 rx라고 했는데 요 rx가 몇 차식쯤 될지 우리는 예측이 가능하잖니. 그래서 얘를 ax 플러스 b 정도로 잡읍시다. 얘가 나머지 rx예요. 자, 요 녀석이 rx인데 그럼 양변에다가 2랑 3 정도를 대입해보면 p2는 얘는 날아가죠? 0으로 사라지고 2a 플러스 b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p3는 3a 플러스 b라는 걸 아실 수가 있어요. 대입을 해보시면. 근데 얘네 두 개 더하면 7이라 그랬죠? 그러므로 5a 플러스 2b가 7이다 라는 힌트를 하나 알 수 있는 거고, 또한 문제에서 요 rx에다가 1, 2랑 2를 대입해서 빼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여기다가 1 대입하면 R1은 A 플러스 B고요. R2는 2A 플러스 B니까 여기서 얘를 빼시면 마이너스 A만 남죠? 그게 5인 겁니다. 요거 두 개 연립해서 푸시면 A랑 B를 찾으실 수가 있죠. A는 마이너스 5고요. 그러면 25, 30이 넘어가서 B는 16 이렇게 되시겠네요. 그래서 우리 R1은 요거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둘이 계산하시면 정답은 5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식의 구조를 살짝 설명을 드릴게요. 자, 식을 한번 적어볼게요. 2x 세제곱 더하기 3x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을 px로 나누면 몫이 하나 나올 겁니다. q1x라고 할게요. 그리고 나머지는 아마 1차 이하의 식일 텐데 나머지가 rx가 나온대요.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3x제곱 플러스 8x제곱 플러스 3x라는 식을 px로 나눠보시면요. 몫이 또 하나 나올 거예요. q2x라고 할게요. 이때 나머지가 2rx가 나온대요. 그럼 우리가 지금 뭘 해볼 거냐면, 만약 여러분 요 아랫줄의 식에다가 곱하기 2를 하셔서요. 두 식을 한번
빼본다면, 죄송합니다. 아랫줄이 아니라 위에 줄에다가 곱하기 1을 해야겠네요. 자, 위에 줄에다가 곱하기 1을 해서 두 식을 빼본다면, 곱하기 1을 했을 때 2rx랑 서로 빼서 뭐가 됩니까? 사라진다는 걸 아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계산 한번 해볼게요. 여기다가 2 곱해서 얘랑 빼면 x 세제곱. 2 곱해서 얘랑 빼면 마이너스 2x제곱. 2 곱해서 얘랑 빼면 마이너스 x네요.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되고요. 그럼 여기다가 2를 곱해서 얘랑 빼니까 px로 묶으셨을 때 2 곱하기 q1x 마이너스 q2x 이렇게 되신다는 걸 아실 수가 있어요. 오른쪽에 요 떨거지가 없어졌죠. 우리 이렇게 표현된 식을 뭐라 그러냐면 인수분해됐다 그래요. 왜? 곱하기로만 표현이 됐잖아. 그래서 그때 우리는 이 식의 인수가 px가 된다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인수분해를 한번 해보자고요. 얘 x에 1 대입하면 0 되죠? 그러면 x-1로 인수분해하면 x제곱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x 이렇게 인수분해 되겠네요. 그럼 한 번 더 x-1,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2가 이제 오른쪽에 나와 있는 이 식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px는 2차식이라 그랬으니까 이 중에 2개 정도를 취해주면 그게 px가 되시겠습니다. 근데 어느 2개를 골라야 되는지 힌트가 조금 더 있죠. 그래서 나머지 힌트로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식은요 3rx가 남죠. 그러면 이 식이네요. 그럼 첫 번째 식에다가 3을 곱해서 이 식이랑 빼자고요. 자, 첫 번째 식에다가 3을 곱해서 저 식이랑 빼면 x세제곱. 그럼 9에서 빼니까 마이너스 3x제곱. 저기다가 3 곱해서 빼면 날아가고 3 곱해서 빼면 4가 되죠. 얘가 이번에도 나머지는 없어지고요. px로 묶었을 때 얘가 3q1x 마이너스 q3x 정도 되시겠죠. 그러면 인수분해 한번 해볼까요? 마이너스 1 대입하면 0 되네요. 그러면 x 플러스 1 되고 x제곱에다가 이렇게 되나요? 예. 그러면 인수분해 조금 더 해보시면 얘랑 x 마이너스 2 두 개다 라는 걸 아실 수가 있죠. 그럼 px라고 하는 애는 이 식의 인수니까 여기서 2개를 가져와야 되고 이쪽에서도 2개를 가져와야 되는데 공통인수,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게 x 플러스 1하고 x 마이너스 2하고 이렇게 2개가 들어가 있다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P3 구하는 거니까 여기다가 3 대입하시면 네, 정답은 4번 해주시면 됩니다. 자, 18번 보시겠습니다. 18번 문제에서 여기 BF의 길이랑 CG의 길이가 같다 그랬는데 제 생각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정사각형이랑 정삼각형이요. 요렇게 쪼개봤을 때 대칭이 일치한다고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이 점선으로 정사각형을 접어도 정확하게 딱 반반이 접히고 정삼각형도 반반이 접힌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그랬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길이가 딱 정사각형의 절반이 되죠. 그럼 요거 2개의 합이 1이에요. 그럼 내가 만약에 여기를 A, 여기를 B라고 했을 때 A 더하기 B가 1이구나 라는 힌트를 하나 얻어내실 수가 있습니다. 이때 요 삼각형을 보시면요. 얘가 정삼각형이니까 여기가 60도일 거고 물론 여기가 60도고요. 동위각이고요. 막곡지각 이렇게 오시면 돼요. 얘가 특수각이죠. 그럼 이때 높이가 루트 3배니까 이렇게 구할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여기 길이는 루트 3b가 됩니다. 그럼 지금 문제에서 나와 있는 요 색칠한 부분의 넓이식을 작성하기가 그리 어렵지가 않거든요. 작성 한번 해볼게요. 그럼 얘는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이 해야 되니까 2분의 루트 3a제곱이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2분의 루트 3b제곱이긴 한데 그게 2개 있으니까 루트 3b제곱 정도로 바라보실 수가 있어요. 요 넓이의 최소값을 찾는 거죠. 그럼 여러분 얘를요 2분의 루트 3으로 묶어보시면요 a제곱 플러스 2b제곱이 되고 이 녀석의
속값을 구하라는 얘기는 사실상 누구 구하라는 거죠? 나는 이 빨간 게 작았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거죠. 그럼 요 빨간 녀석의 최소값은 이 식을 통해서 요걸 넘겨서요. b는 1-a로 하시고 b 자리에다가 넣어서 2차 함수로 푸시는 문제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선행학습을 조금 하셨다면 보통 이 녀석은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으로 푸시는 게 더 간단합니다.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에서 이쪽 부분에 반드시 1차식이 들어가죠. 그럼 저기 있는 1차식을 넣어주시면 되고요. 여기 있는 식 중에서 하나에다가 얘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빨간 거. 이때 a를 제곱하면 a제곱이 되죠. 그게 요 숫자와 얘를 곱하면 되는 거라서 여기가 1이고요. 얘 제곱하면 b제곱 되죠. 그게 요 숫자랑 얘랑 곱하면 돼서 요 자리에는 2분의 1이 들어갑니다. 그럼 얘는 2분의 3 곱하기 a제곱 플러스 2b제곱 이렇게 되고요. 문제에서 얘 1이라 그랬죠? 그래서 얘는 제곱해도 1이죠. 그러면 빨강은 몇보다 크거나 같나? 빨강은요 3분의 2보다 크거나 같겠죠. 그래서 얘는 여기다가 3분의 2를 집어넣으면 3분의 루트 3보다 크거나 같겠다라고 최소값을 찾아주실 수 있겠습니다. 자, 19번 한번 보실게요. 자, 19번 보시면 y는 x제곱이라고 하는 2차 함수를 그리셔야 돼요. 자, y는 x제곱이라고 하는 2차 함수를 이렇게 그렸을 때 점 a하고 점 b는요 동일한 높이에 있죠. 높이가 t제곱으로 동일하니까 여기가 a점이라고 하면 이렇게 가셔서 여기가 b점인 겁니다. 이때 얘를 한 변으로 하는 정사각형을 그리셔야 되는데 그럼 정사각형을 그리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위쪽으로 정사각형을 그리셔도 돼요. 자, 예를 들어 제가 한번 그려드릴게요. 자, 이렇게 정사각형을 그렸을 때는 여기가 CB가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삼각형 AOB랑 COD의 넓이 중에 AOB의 넓이가 5배 더 크거든요. 그럼 지금 그림에서 보시면 AOB가 어디예요? 여기가 AOB죠. 근데 지금 COB가 어디냐면 COB가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어차피 밑변 길이는 동일한데 높이가 훨씬 크잖아요. 해서 이거는 출제자가 원하는 상황이 아닌 거죠. COD가 훨씬 넓이가 크니까요. 그러면 정사각형을 아래로 그려주셔야 하겠죠. 이렇게 아래로 그려주셔서 COD가 어디야? COD가 여기야.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네요. 이때 좌표 계산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 여기 가로 길이는 2t입니다. 네, 마이너스 t부터 t까지죠. 그럼 원래 여기 높이도 정사각형이니까 2t가 돼야 되죠. 근데 여러분 지금 요 길이가 실제로는 t제곱이고요. 그럼 요 길이를 전체 길이에서 빼서 계산할 수가 있죠. 여기가 2t-t제곱 이렇게 되시겠네요. 이때 위쪽에 있는 삼각형이나 아래쪽에 있는 삼각형이나 밑변 길이는 동일하죠. 그럼 높이의 비가 넓이의 비가 되는 거니까 높이가 5배다 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 녀석에다가 5를 곱하면 얘랑 같아져야겠죠. 그래서 t제곱은 10t-5t제곱이 되고요. 넘겨서 인수분해해서 풀어보시면 t는 6분의 10이니까 약분하면 3분의 5다 이렇게 찾으실 수가 있죠. 근데 문제를 잘 읽으셨으면 아마 뉘앙스상 답에 3분의 5가 없기도 하고요. 뉘앙스상 t가 하나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t가 좀 여러 개 있는데 그럼 t가 또 어디 있을까를 잠깐 생각해 보시면 자, 이렇게 있을 때 만약에 A점이랑 B점이 굉장히 높은 위치에 찍혀 있다면요. 이렇게 A랑 B가 있다면 이렇게 정사각형을 그려내셨을 때 자, 이렇게 정사각형을 그려내셨을 때 요 C랑 D가 X축보다 위쪽에 있는 그림이 그려지게 됩니다. 그럼 요 그림을 한번 풀어내셔야 되는데 자, 비슷한 느낌으로 가볼게요. 여기는 2t죠? 예. 그러면 여기 길이도 2t죠? 예. 그랬을 때 요 길이가 몇이냐면요. 요 빨간색 길이는 B점 높이가 t제곱이니까 거기서 요만큼을 빼시면 되죠. 그래서 얘 높이가 t제곱 마이너스 2t가 되겠네요.
이때 COD의 그림을 보시면 여기가 COD죠. 그리고 AOD의 그림을 보시면 AOB는 여기가 AOB죠. 이번에도 둘은 밑변은 동일합니다. 그러면 높이비만 따지면 되는데 얘가 높이가 되고 AOB의 높이는 요 길이가 높이일 테니까 t제곱이 되겠죠. 그럼 얘가 얘 5배네요. 그러면 t제곱은 5t제곱 마이너스 10t가 되는 거고 계산이 맞나요? 네, 이렇게 계산하는 거고 넘겨서 계산하면 4t제곱이 10t죠? 그럼 t는 2분의 5라는 걸 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 더해서 계산하면 정답이 1번이실 겁니다. 자, 20번 문제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하셨을 거예요. 이렇게 정수 조건이 들어간 약간 부정방정식, 부등식이라 그래야 되나요? 이런 느낌의 문제를 푸실 때는 일일이 카운트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게 학생들한테는 익숙하지 않은 접근 방식이라서 많이 좀 까다로워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여러분 m이라고 하는 애는 절대값을 씌워서 1부터 5 사이니까 사실 10개의 숫자가 가능하죠. 1, 2, 3, 4, 5 마일, 마이, 마삼, 마사, 마오 이렇게 10개가 가능하고 이걸 적당히 경우를 나눠서 푸셔야 되는데 1번 여러분 만약에 m이 양수면요 지금 여기서 부등식의 경계값으로 나오는 마이너스 m과 m분의 3 중에 누가 더 큰 숫자냐면 얘가 더 큰 숫자죠. 얘는 음수, 얘는 양수가 되니까 그래서 x의 범위는 요렇게 그리고 요렇게 되실 겁니다. 첫 번째 줄 결론이 그래요. 근데 어차피 밑에 거를 보시면요. 여러분 밑에 거는 지금 n부터 3까지든 아니면 3부터 n까지든 이 출발과 끝나는 점이 다 양수에서 양수까지예요. 그럼 공통범위에서 절대로 음수는 필요가 없는 거거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얘를 날려버리고 계산하실 수 있어요. 어차피 얘는 절대로 공통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 음수라서. 그럼 우리가 이쪽만 바라보고 문제를 풀어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부터는 하나하나 해볼 거거든요. 자, 볼게요. m에 1을 집어넣고 제가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3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여기서 이렇게 색칠 동그라미가 이렇게 뻗어 나가겠죠? 이때 두 번째 줄에 있는 걸 제가 노란색으로 그려볼 건데 우리가 3은 무조건 들어간다는 걸 알아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여기서 n이 이렇게 왼쪽으로 가게 되면 공통범위가 없죠. 그럼 그 안에 정수 한 개가 들어갈 일도 없겠죠. 그래서 반드시 오른쪽으로 오셔야 되고 그럼 얘가 어디에서 끝나야 되냐면 얘가 5에서 끝날 때만 그 사이에 정수 딱 하나 4가 들어간다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n은 반드시 5여야 해요. 그럼 이제 모양을 조금 바꿔볼게요. 여러분 m이 2면 이제 여기가 2분의 3이 되거든요. 그럼 그랬을 때는 노란색을 그릴 때 모양이 조금 바뀌어야 합니다. 자, 얘가 1.5니까 그 옆에 2가 있겠고 그 옆에 3이 있겠죠. 그럼 노랑이 반드시 3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그러면 얘가 공통범위 안에 정수를 하나 넣을 때 왼쪽으로 가서 1에서 내려올 때도 안에 공통범위 정수가 하나 들어가요. 가능하고 만약에 얘가 오른쪽으로 오셔서 자 4, 5가 있는데 얘가 만약에 오른쪽으로 오셔서 5에서 끝날 때도 공통범위의 정수가 하나 들어가죠. 그래서 이때는 n이 1과 5가 되시겠습니다. 비슷한 방법으로 하나하나 그려가면서 세주시면 얘가 3일 때, 4일 때, 5일 때도 다 동일하게 1, 5 두 개씩 나온다는 걸 아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두 번째 케이스를 갈까요? 자, 두 번째 케이스 m이 음의 정수일 수도 있죠. m이 음의 정수일 때는 m분의 3하고 마이너스 m 중에서 누가 더 크냐면 얘가 더 큰 숫자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m이 더 크니까 오른쪽에 적어줄게요.
근데 주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범위를 잡으셨으면 답이 절대로 안 나와요. 보기에 있는 답이 안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m이 음수면 현재 최고 차항계수가 음수죠. 최고 차항계수가 음수일 때는 부등호 방향이 왼쪽을 바라보고 있다고 저런 범위는 구하지 않습니다. 부등호 방향을 바꾸셔서 최고 차항계수가 양수인 걸로 바꾸고 이렇게 문제를 푸셔야 하죠. 근데 이번에도 x가 음수보다 크다는 필요 없는 범위입니다. 어차피 공통범위는 양수로만 나올 거라서 쟤는 무시하시고 푸셔도 돼요. 요쪽으로만 문제를 풀어주실 수가 있다는 거.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m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시면요.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m이면 플러스 1이겠죠? 범위가 이렇게 되실 것 같고요. 이때 노란색을 그릴 때는 항상 3에서 출발을 해주십시오. 자, 3에서 출발해서 공통범위가 가야 되는데 n은 최소 1까지밖에 못 가죠. 그럼 제일 많이 와도 공통범위가 없어요. 이거 공통범위 없죠? 그래서 이때는 가능한 n이 없다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계속 하시면 돼요. 그러면 m이 마이너스 2일 때와 마이너스 3일 때와 마이너스 4일 때와 마이너스 5일 때 n에 1은 다 들어가신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n에 1이 들어가면 무조건 정수를 하나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특별한 일이 생겨요. m이 마이너스 4일 때. 그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m에 마이너스 4를 넣으면 얘가 4보다 작거나 같죠? 4 여기다가 찍을게요. 4보다 작거나 같죠? 그럼 우리가 두 번째 줄 노란 거 그릴 때는 항상 3에서 출발하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럼 3에서 출발해서 왼쪽으로 갈 때는 1 하나, 요게 가능한 겁니다. 근데 오른쪽으로 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얘를 딱 넘는 순간에 공통범위 안에 4가 들어가기 때문에 무조건 정수가 하나 들어가죠. 그럼 얘는 여기에서 내려오든 더 가서 내려오든 더 가서 내려오든 항상 정수가 하나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때는 n에 5, 6, 7, 8, 9, 10까지가 전부 가능합니다. 그래서 개수를 세보면 총 20가지 순서상이 나온다라고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21번 한번 보실게요. 계산이 조금 빡센 문제였는데 가족권을 보시면 AX랑 BX를 곱했을 때 X-1의 전체 제곱으로 나누어 떨어진다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나머지 없는 식을 인수분해되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지금 보시면 X-1이라고 하는 인수가 이 시간에 몇 개 들어있다? 2개 들어있다는 뜻이에요. 그 2개가 A한테 하나, B한테 하나 있을 수도 있고요. B한테만 2개 있을 수도 있고요. 얘한테 2개가 다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건 나조건에서 한번 따져볼게요. 자, 나조건 갑니다. BX를 전체 제곱한 식을 얘로 나눴을 때 몫이 QX. 그럼 아까 건 QX가 아니네요. 대충 프라임 붙이고 이때 얘가 16x-1 이렇게 나머지가 남는 거죠. 양변에다가 숫자를 좀 대입해 보실 건데 1을 대입하시면 B1의 제곱이 0이 되죠. 그래서 B1은 0이 된다는 거고, 그리고 B2를 대입했을 때 제곱이 4가 나옵니다. 그래서 B2는 물론 원래는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맞았겠으나 다조건에 B2는 양수라고 적혀있죠? 그럼 B2는 2다. 이렇게 구하실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BX식을 한번 적어볼게요. 자, BX가 최고 차항계수가 1인 2차식이라 그랬으니까 이렇게 인수를 2개 가지고 있을 거고요. 대입해서 0 되는 건 굉장히 큰 힌트죠? 얘가 X-1을 인수로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여기는 X 플러스 A 정도를 상상하시면 되는데 2 대입해서 2 나와야 되니까 2 대입해서 2 나오는 건가요? 2 대입하면 1이고 2 대입해서
잠시만요. 저 계산 틀렸죠? 오, 암산하다가 요거 2 대입하면 16 나오죠? 그럼 얘가 4 나오겠네요. B2가 4 나오겠고 2 대입해서 4가 나와야 되니까 그럼 얘가 이렇게 되겠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어요. 자, 이제 답에 꽤 근접해졌습니다. 그럼 보세요. AX라는 게 3차식이니까 뭔가 인수를 여러 개 주렁주렁 갖고 있을 건데 우리 아까 그랬잖아요. X-1을 2개 가지고 있다고. 근데 보니까 BX가 하나만 가지고 있거든요. 그럼 나머지 하나는 얘한테 있다는 뜻이고 그리고 나머지 식을 이제 딱 구해야 되는데 봅시다. 여러분 BX가 2차식이죠. 그럼 제곱하면 4차식이거든요. 4차식을 2차식으로 나눴어요. 그럼 몫이 몇 차식이에요? 몫이 2차식이 들어가야 되니까 얘가 딱 QX다 라는 얘기를 출제자가 여기서 하고 싶었던 거예요. 왜? 나누어 떨어진다 라는 말이 인수분해되었다 라는 말이고 인수분해되었을 때 얘가 인수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근데 얘가 3차식이니까 딱 요 남은 자리가 2차식 들어가야 한 자리밖에 안 남거든요. 거기에 QX가 정확하게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QX를 마저 찾는 게 이제 문제의 핵심이거든요. 그 계산이 참 어려워요. 물론 단순하게 보시면 쉬울 수도 있어요. 봐봐. 얘를요 여기다가 집어넣으시면 이렇게 되고 얘로 나눴을 때 우리 몫을 QX라 그러죠. 그러니까 세로 나눗셈을 하셔도 괜찮아요. 이걸 다 전개하셔서 4차식을 전개하셔서 얘로 세로 나눗셈을 해도 되는데 최대한 안 그러기 위해서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시험지 받자마자 최초풀이를 하는 거라서 이거보다 조금 더 간단한 연산이 있을 수 있는데 일단은 최대한 요 정도 비슷하게 해볼게요. 여기서 x-1의 제곱은 가만히 두고 얘를 전개 한번 해봅시다. 얘를 전개하면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가 나와요. 그죠? 여기서 이 안에 들어있는 식을 누구로 나눠줄 거냐면 x-2로 한번 나눠줄 겁니다. 자, 얘를 x-2로 한번 나눠줄 거예요. 그러면 몫이 몇 나오냐면 x 플러스 6이 들어가야 4x까지가 나오고요. 뒤에 있는 상수항이 16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분배 법칙을 조금 할 건데 이걸 여기다가 곱할 겁니다. 잘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곱하실 수 있겠죠. x-1의 제곱이 이렇게 두 번 들어간 거예요. 왜 이렇게 따로 적는지는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그러고 나서 얘가 16 x-1의 제곱 이렇게 들어가시겠죠. 왜 이렇게 나눴냐면 우리가 어차피 이 식을요, 이게 지금 bx의 제곱인데 얘를 이걸로 나눌 거잖아요. 이 빨간 걸로. 그래서 제가 지금 전개하는 방향성이 빨강을 최대한 많이 만들어내는 방향성으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가 빨강 옆에 이런 애가 곱해지는 거죠. 전개까지 해드릴게요. 이런 애가 곱해져 있는 거죠. 그리고 얘도 모양을 어떻게 바꿀 거냐면 자 여기다가 끌어서 적어드릴게요. 얘가 x-1이 이렇게 두 번 곱해진 거잖니. 근데 저 빨강이랑 비슷한 모양을 만들려면 여기를 -2 플러스 1이라고 적으세요. 그리고 나서 이 동그란 녀석을 여기에 한번 여기에 한번 분배 법칙을 해주시면 자 얘가 x-1 곱하기 x-2에다가 16이 곱해진 애가 하나 나오고 그리고 얘가 16 곱하기 x-1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그럼 여기 또 빨간 게 있죠? 그럼 요 식이랑 요 식의 형태를 좀 비교해 보시면 16 x-1 여기 똑같은 거 들어있죠? 그러면 이 빨강으로 묶어주면 그 묶여있는 옆에 곱해진 게 몫인 qx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qx는 얘랑 얘를 더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x제곱 더하기 5x 더하기 10 이렇게 계산하고 끝내도록 합시다. 계산이 조금 어려웠어요.
자, 26번 보시겠습니다. 자, 26번 문제 보시면 쉬워요. 얘가 이렇게 인수분해가 됐대요. 근데 지금 여기 보시면 x 플러스 1이라는 인수가 하나 있다는 게 보이죠? 그러면 위의 식이 x 플러스 1을 인수로 가지니까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숫자를 근으로 가지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줄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셨을 때 0이 된다는 거고, 대입 한번 해보죠. 자, 마이너스 1, a 플러스 2,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3a 마이너스 2 플러스 b가 0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거 사라질 거고, b는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1 이런 식을 하나 만들어내실 수가 있겠네요. 자, 두 번째로 갑시다. 얘가 알파 베타를 근으로 가지는데 이렇게 된대요. 뭐 이거 엄청 많이 하는 거죠.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전체 제곱에서 2알파 베타를 빼신 게 24라는 거니까 근과 계수와의 관계로 넣으면 되죠. 그러면 a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에서 마이너스 2b를 한 게 24가 되는 거고요. 요식과 요식을 연립해서 푸시면 됩니다. 자, 연립해서 풀게요. a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1은 저는 2b를 넘겨서 집어넣을게요. 그럼 2a제곱 마이너스 8a 플러스 2 플러스 24가 되고요. 계산해 보시면 a제곱 마이너스 10a 플러스 25가 0이라서 a는 5가 나오죠. 완전 제곱식이니까. 그럼 b는 여기다 5 집어넣으면 b 6 나오나요? 네. 그래서 정답은 11 하시면 됩니다. 자, 27번 봅시다. 27번도 간단한 문제입니다. A점과 B점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교점이라고 부르죠. fx와 y는 k의 교점이니까 둘을 연립해서 계산을 합니다. 식을 좀 집어넣어 볼게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 마이너스 k는 0이 되고요. 이 식의 두 근이 저 A점과 B점의 X좌표가 되죠. 그럼 만약 제가 X좌표를 알파랑 베타라고 한다면 이 식의 두 근이 알파와 베타가 되는 겁니다. 이때 지금 문제에서 말하고 있는 요 선분 AB의 길이라는 게 요게 가로로 평행하잖아요. 그럼 저 길이 구할 때 X값만으로 계산하실 수가 있죠. X값을 빼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찾는 선분 AB라는 게 베타 마이너스 알파라는 걸 아실 수가 있고, 우리가 이거를 2차 방정식 단원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두근의 차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두근의 차 공식을 외우고 있다면 생각보다 정말 간단합니다. 두근의 차 공식 외우기도 쉬워요. 최고차항 계수분해. 근데 1이라서 의미는 없고요. 루트 하시고 판별식만 적어주면 됩니다. 다만 짝수 판별식 절대 쓰시면 안 되고 일반 판별식 써야 돼요. 4 마이너스 8 플러스 4k가 되죠. 그러면 얘는 4k 마이너스 4니까 앞으로 2를 뽑아내서 루트 k 마이너스 1 정도로 적어주실 수가 있겠네요. 자, 비슷한 방법으로 C랑 D는 조금 빨리 할게요. 자, C랑 D도 교점이죠? GX랑 K에. 그러면 그것이 여기다가 적겠습니다. GX랑 K의 교점이니까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6 플러스 K는 0이죠. 이 식의 두 근의 차를 또 구하는 거니까 CD는 루트하고 이번에도 최고차항 계수 1이니까 그냥 판별식만 씁시다. 64 마이너스 24 잠시만요. 플러스 4 아니죠. 마이너스 4K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계산을 하시면 얘가 40 마이너스 4K니까 4로 묶어서 2로 빼면 10 마이너스 K 이렇게 구하실 수가 있겠죠. 근데 CD에다가 2를 곱하면 그게 AB랑 같대요.
그러면 2루트 k-1은 4배 루트 10-k가 되는 거고, 양변 2로 한번 약분하고 제곱해 주시면 k-1은 4배의 10-k가 되겠죠. 그럼 정리하시면 5k는 41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10k는 2 곱하면 82, 이렇게 답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AX를 인수분해할 수가 있어요. 결국에 BX에 관한 4차식이니까 인수분해를 해보시면 먼저 BX로 하나 묶어서 3차식으로 바꿀까요? 그럼 BX 세제곱 마이너스 2BX 제곱 마이너스 BX 플러스 2가 되고요. 이때 BX에다가 1 넣으면 0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해보시면 BX제곱 마이너스 2에다가 마이너스 BX죠? 그럼 인수분해를 좀 해보시면 조금만 더 해볼게요. 자, BX 마이너스 2, BX 마이너스 1, 그리고 곱하기 BX에다가 마지막으로 BX 플러스 1, 이렇게 인수분해가 납니다. 얘 인수분해한 걸 처음이랑 마지막에 적어드렸어요. 왜 이렇게 적는지는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나조건으로 갑시다. 우리 이제 요 AX라고 하는 애다가 몇을 대입할 거냐면 1을 한번 대입해 볼 겁니다. 그럼 A1은 달라지는 거 거의 없어요. 여기 X에만 1 집어넣어 주시면 돼요. 자, B1-2와 B2-2와 B2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1 대입하는 거네요. B1-1과 B1과 그리고 B1 플러스 1 이렇게 되실 거예요. 근데 보시면요. 여러분 여기 있는 B1이라는 게 이제 1을 대입하고 났으니까 일종의 상수일 건데, 그러면 요 괄호 안에 있는 숫자들은 무슨 관계가 있냐면 얘가 오른쪽으로 갈 때마다 숫자가 일씩 커져 간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다가 1 더하면 마이너스 1 되는 거고, 1 더 더하면 사라지는 거고, 1 더 더하면 상수항이 이렇게 생기는 거죠. 우리가 이런 숫자들을 연속된 수라고 많이 얘기하죠. 자연수에서 뭐 3, 4, 5, 6, 7, 8, 9, 10 이렇게 연달아 있는 숫자라는 거야. 근데 연달아 있는 숫자를 곱해서 지금 얘 결과값이 24가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게 크게 두 가지 케이스밖에 없는 게, 첫 번째는 1, 2, 3, 4를 곱한 경우 24가 됩니다. 두 번째는 마이너스 4와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1을 곱한 경우에도 24가 됩니다. 둘 중에 하나를 하셔야 돼요. 자, 우리 BX가 문제에서 최고 차항계수가 1인 1차당식이니까 X 플러스 상수항 형태라고 치면 우리 요 녀석이 보기 편하니까 얘로 볼까요? 그럼 B1이라는 것은 1 플러스 A가 되는 거고, 이게 두 가지 경우가 있는 거예요. 요게 3이 될 수도 있고 요게 마이너스 2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만약 얘가 3이라면 그때 A는 2일 것이고, 얘가 마이너스 2라면 그때 A는 마이너스 3일 겁니다. 요 정도로 확인하실 수가 있겠네요. 근데 둘 중에 뭐가 답인지를 요 마지막 힌트가 알려줘요. 요 힌트. 여러분, A에다가 2를 대입한다는 것은 이제 여기 괄호 안에 있는 숫자가 다 2로 바뀐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B1과 B2는 뭐가 다를까요? B1과 B2는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얘는 여기다 1 집어넣은 거니까 1 플러스 A잖아요. B2는 여기다가 2 집어넣은 거니까 2 플러스 A잖아요. 얘네 둘도 연달아 있는 숫자죠. 다시 말하면 여기를 2로 바꾸잖아요. 그럼 여기 있는 숫자가 몇만큼 커져요? 1씩 커진다는 거야. 그럼 얘가 몇 돼? 2, 3, 4, 5의 곱으로 바뀐다는 거죠. 그럼 2, 3, 4, 5를 곱했을 때는 0이 안 돼요. 근데 이제 밑에 줄을 보세요. 얘가 만약에 1씩 커지면 마3, 마2, 마1, 0이 되죠. 얘가 0이라서 얘가 곱하면 0이 됩니다. 그럼 아랫줄이 맞았구나 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고,
그러면 얘가 아니고 이쪽이 맞는 답이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랬을 때 우리 이제 이거 지워도 되겠죠? AX를 조금 다시 적어볼게요. 자, 이제 우리 BX식을 완전히 알았죠? 여기 마이너스 3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2 빼면 X-5, X-4, X-3, X-2가 되는 거고, 여기서 잠깐 답을 한번 보고 할까요? 와, 무슨 이걸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래? 와, 식이 너무 복잡하다. 이유가 있어요. 얘를 전개를 잘 하시면 공통 부분을 많이 만들 수 있거든요. 우리 치환할 때처럼 얘랑 얘를 곱하면 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12가 되죠. 첫 번째랑 마지막을 곱하면 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10이 되죠. 여러분 지금 요 x제곱 마이너스 7x라는 게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내가 찾아야 하는 여기도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도 있네? 그러면 조금만 더 전개를 해볼게요. 자, 얘를 전개를 해서 x제곱 마이너스 7x를 한 덩어리 문자처럼 전개를 해주시면 이렇게 되고 플러스 22 x제곱 마이너스 7x 마지막으로 120 이렇게 나온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자, 여기서 살짝 약간 이렇게 푸시는 게 쉬울 텐데 여러분 얘로 나누면 원래 나머지는 몇 차식이 남아야 돼? 1차식이 남아야 되는 게 맞아. 근데 우리 여기가 1차식이면 이 1차식을 답안지에 적을 수가 없다고. 우리 모의고사라는 건 모든 답이 자연수로만 나와야 한다고. 다시 말하면 여기 나오는 답이 상수이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조금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럼 이 상수항을 찾을 때는 우리 보통 어떻게 찾았었냐면 여기 부분을 없애서 날리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QX를 날리기 위해서 보통 얘가 0이 되는 순간을 찾죠. 그럼 얘가 0이 되는 순간을 찾아보면 x제곱 마이너스 7x 마이너스 1이 0이 되셔야 되니까 x제곱 마이너스 7x가 1이다 라고 여기고 문제를 풀 수도 있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얘를 1로 바꾸고 얘를 1로 바꿔서 넣어주시면 얘가 1 더하기 22 더하기 120 하셔서 143인가요? 143이라는 상수가 된다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이걸 1로 만드는 어떤 x가 있겠죠. 정말 그 x를 찾고 싶으면 근해 공식 써서 찾으셔도 되기는 해요. 그런 x를 여기서부터 쭉 대입을 하면 얘는 숫자 대입하면 되고 얘가 0이 되면서 상수만 남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x를 여기다가 대입하면 얘가 딱 1 되고 1 되면서 그 남는 상수를 찾으실 수가 있다. 그래서 143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9번 봅시다. 이번 시험이 유독 어려운 문제가 나머지 정리 쪽 문제가 많이 출제되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분들이 사실 앞으로 고2, 고3 올라가시면서 나머지 정리를 쓸 일은 거의 없으시거든요. 물론 까먹으시면 안 돼요. 까먹으시면 나중에 간간히 한번 나왔을 때 큰 코 다칠 때가 있는데, 제 생각에 학생들의 수학 역량을 많이 올려주려면 함수 문제가 많이 출제되면 좋을 것 같은데 나머지 정리 문제가 까다롭게 많이 출제됐어요. 자,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AX를 BX로 나누시면 몫이 BX 플러스 X고요. 그리고 나머지가 BX 마이너스 X제곱입니다. 이때 우리 나누는 식과 나머지 사이의 관계를 보면 항상 얘가 차수가 작아져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BX의 식을 대략 유추할 수가 있어요. 얘가 X제곱으로 시작하는 2차식일 거다. 그래서 뒤에 1차식이랑 상수항까지 이렇게 올 거다 라고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식을 다시 적어볼게요. 계산이 좀 어렵습니다.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로 나누면
얘가 몫이 x제곱에 a 플러스 1x 플러스 b가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ax 플러스 b가 남지요. 근데 이때 여기서 무슨 색으로 해야 잘 보일까? 얘를 조금 볼게요. 얘를 잘 주목해서 보십시오. 우리는 지금 다음 줄에 보시면 AX를 얘로 나누어 떨어지게 만들고 싶어요. 얘로 나눈 식을 조금 만들어 볼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처음부터 그냥 새로 작성하자는 게 아니라 현재 식을 변형해서 작성할 겁니다. 자, 볼게요. 얘네 둘을 자리를 바꿔 적을 거예요. 그건 어렵지 않죠? 얘를 먼저 적을 거예요. 자, 얘를 먼저 적을 건데 제로 나눈 형태를 만들고 싶으니까 얘를 이렇게 적어줄게요. 대신 요 뒤에다가 EX를 달아주시면 결국에 얘랑 얘를 합치면 얘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적어주실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얘를 분배 법칙을 할 건데 이 괄호 안에 있는 애를 여기다가 한번 나눠서 곱해 줄게요. 자, 여기다가 나눠서 곱해 주시면 x제곱에 a-1 x 플러스 b에다가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가 되고요. 더하기 2x에다가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에다가 a 플러스 b가 아니구나, 윗줄에. ax 플러스 b 이렇게 되실 겁니다. 그러면 지금 볼까요? 지금 여기 있는 얘가 출제자가 말하는 bx-x라는 식이거든요. 그럼 얘로 나눴을 때 ax를 나누어 떨어져야 돼요. 꼭 근데 지금 보면 옆에 몫이고 나머지가 있는데요? 아니죠. 우리가 들 나눈 겁니다. 여러분 이거 몇 차식인가요? 2차식. 그런데 지금 뒤에 있는 거 보시면 몇 차식이에요? 3차식이죠. 이게 차수가 더 높을 수가 없는 거야 원래. 그럼 어떻게? 이 3차식을 이 파란 걸로 더 나눠주시면 나누어 떨어질 때까지 간다는 거예요. 네. 뭐 여러 가지 계산이 있긴 하겠지만 제가 지금 최초풀이를 하기도 하고 여러분들은 시험장에서 빨리 푸시는 것도 중요하니까 3차식, 2차식이고 계산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거든요. 새로 나눗셈을 합시다 그냥. 자, 요거 전개해 보시면 2x 세제곱 그리고 2ax제곱 그리고 a 플러스 2bx 그리고 b고요. 쟤는 x제곱 a-1x 플러스 b죠. 그러면 여기다가 2x 하나 적으시고 이렇게 되겠네요. 둘이 빼시면 날아가고 얘는 2x제곱만 남고요. 얘는 ax 플러스 b 이렇게 남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2 한번 넣으면 되겠죠? 그러면 2x제곱 2a-2x 플러스 2b가 될 거고 다시 한번 빼죠? 빼면 날아가고 여기는 여기서 얘를 빼는 거니까 2-ax에 빼니까 마이너스 b가 되겠네요. 근데 나누어 떨어져야 되니까 요 나머지를 파랑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안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 나머지가 0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A는 2고요. B는 0이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죠. 그거를 모조리 여기다가 와라라라라 집어넣고 A에다가 숫자 X에다가 2를 넣어주시면 정답이 계산될 것 같아요. 정답이 아까 제가 계산했을 때는 84가 나왔는데 제가 계산 실수를 조금 많이 하는 편이라 혹시 계산 오류가 있다면 밑에 답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30번 문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읽고 잘 관측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그림으로써 이렇게 되는 경우를 잘 편하게 생각하기 위해서 일단 그림을 정확하게 그리셔야 돼요. 해서 fx랑 gx의 교점을 먼저 한번 찾아볼게요. 자, fx랑 gx랑 연립해서 교점을 찾아보시면 2배 하시면 이렇게 나오고요.
그러면 2x제곱 마이너스 9x 마이너스 5는 0이 될 거고, 그럼 얘는 2x 플러스 1하고 x 마이너스 5는 0,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죠? 그래서 교점은 마이너스 2분의 1하고 5, 이렇게 두 개가 교점이 나오겠네요. 그럼 그림을 좀 크게 그려 놓을게요. 자, 이렇게 fx가 있고요. 얘는 기울기가 내려가는 감소함수니까 이렇게 gx가 이렇게 가시는데, 요 만나는 두 개의 점이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 여기가 5라는 겁니다. 자, 이때 제가 예시 그림을 그려드리면서 문제를 좀 이해시켜 드릴게요. 우리는 지금부터 기울기가 1인 직선을 그릴 건데, 얘가 a보다 작을 때는 fx랑 만나는 걸 세실 거고요. a보다 클 때는 gx랑 만나는 걸 세실 거예요. 근데 그 교점의 합이 3이 되도록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교점의 개수라는 게 마이너스 1개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럼 교점이라는 게 사실 0, 3, 1, 2, 2, 1, 3, 0 정도가 가능할 것 같은데, 참고로 2차 함수랑 어떤 직선이 3번 만나실 수는 없거든요. 마찬가지로 직선이랑도 불가능하니까 요 첫 번째 마지막도 안 된다는 것을 아실 수 있어요. 크게 두 가지 정도밖에 없는데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자, 기울기가 1 정도인 양수로 가시는데 만약에 fx랑 교점을 두 개를 만들려면 이렇게 돼야 되죠. 참고로 당연히 직선과 직선이 두 번 만날 수도 없으니까 얘가 gx랑 두 번 만나는 것도 말이 안 됩니다. 반드시 fx랑 두 번 만나야 되는데, fx랑 만나는 두 개의 교점이 a보다 작아야 되니까, 그럼 a는 얘보다 더 오른쪽에 a거든요. 근데 오른쪽에서 gx랑 만나는 교점을 찾으실 수가 없어요. 제가 방금 들려드린 예시에서는. 그럼 어떻게 그려야 되냐? 그림을 이렇게 그리셔야 됩니다. 자, 얘가 y는 x 플러스 k라는 애를 그렸을 때 fx랑 만나는 두 개의 교점은 a보다 작고요. gx랑 만나는 교점 하나는 a보다 커야 되니까 a가 어디 있어야 되는 거냐면 얘와 얘 사이로 a를 끊으셔야 돼요. a보다 작은 쪽에서 fx랑 a보다 큰 쪽에서 gx랑 이렇게 생기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느낌으로 그림을 그리려면 여러분, 이 기울기가 1짜리인 초록색 직선은 반드시 이렇게 그려지실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어떻게? 어떻게 그리셔야 돼요? 요 fx랑 gx가 만나는 교점인 5를 지나는 것보다 얘가 더 위로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절대 불가능해요. 왜냐면 요 마지막 gx랑의 교점이 얘네 둘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되는데 gx랑의 교점이 더 왼쪽으로 가버리거든요. 그리고 어디도 불가능하냐면 여기서 이렇게 접하는 그림 있죠? 접하는 그림 이후로는 fx랑 교점이 두 개가 안 나오기 때문에 이것도 불가능합니다. 그럼 여러분, 초록색 함수는 반드시 저 주황 사이로 지나가셔야 된다는 걸 아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a라고 하는 애는 당연히 얘와 얘 사이에 있어야 되는데, 그럼 얘는 어디에 있냐면 얘는 요 마지막 gx랑의 교점 한 개가 사실은 요 초록색 영역에 있는 거죠. 그리고 fx랑 만나는 두 교점 중에 오른쪽 교점은 항상 요 보라색 위에 존재해야 되는 거죠. 그럼 a는 항상 초록과 보라의 중간을 나누는 애니까 초록과 보라 사이 쪽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a가 있을 수 있는 영역은 최소 여기에서 여기까지입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기부터 여기까지입니다. 요 숫자 두 개를 찾으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계산 한번 해볼게요. 여기는 접하는 곳이죠. 누구랑 누가? fx랑 초록이 접하는 거죠.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5x와 x 플러스 k가 접하는 곳이니까 반대로 넘겨보면 이렇게 되고요.
얘가 완전 제곱식이 돼야 접점이 생기는 거거든. 중근이 되고 접점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럼 얘가 완전 제곱식 되려면 K에 몇 들어가야 되나요? 마이너스 9 넣으셔야겠죠. 그리고 그때 X값은 몇이 나오냐면 X값은 3이 나온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지점의 X값은 3이고요. 그럼 이 순간에 K가 9니까 이 순간의 함수식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요 지점은 요 함수랑 요 함수랑 만나는 거니까 얘랑 gx를 연립할까요? 2분의 마이너스 x 플러스 5랑 x 마이너스 9를 연립하시면 마이너스 x 플러스 5는 2x 마이너스 18이고요. 그럼 3x가 23인가요? 그래서 x는 3분의 23이 나와요. 그래서 요 지점이 3분의 23이 나옵니다. 해서 요 두 개 곱하라는 게 답이죠. 그래서 정답은 23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